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세계를 다 혼돈스럽게 만들거든요. 완전히. 예, 혼돈의 혼돈인데, 네, 솔직히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거 그렇겠죠. 자기한테 어찌 보면 득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트럼프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럴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트럼프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사람이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면, 그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질서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뭔데? 굿입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그 질서를 깨트릴 수 없었던 그 세력들. 그래서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해도 전부 이 세력들에 의해서 막혀서 계속 고소고발당하고 막, 거의 힘을 못 썼죠. 그래서 일기 때 트럼프 그 사람은 이제 알게 된 거야. 야, 이거 대통령 돼봐야 내가 소용이 없네. 얘네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뭐 대통령이 되면 뭐해? 완전히 바지사장인데 얘네들이 그냥 다 휘둘러 대는데 뭐. 이제 이런 결론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2기 때는 기어이는 떨어졌잖아요. 예? 재선 못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야, 이제 트럼프 잘라. 아우, 너무 산만해. 그리고 우리 얘기를, 우리 이제 말을 잘 안 따르네, 얘는. 컨트롤하기 힘들다. 야, 쟤 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엄한 사람 하나 딱 이제 약간, 야, 좀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 하나 딱 얹혀놓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막 휘둘렀잖아요, 전 세상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된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 예?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트럼프가 왜 저렇게 그냥 개망나니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신다고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세력, 구딥스의 이 견고한 이 구조물을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이 시스템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못 깨겠죠. 그렇죠. 못 깬다고요. 정상적인 방법,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수백 년 동안 이걸 단단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예? 어떠한 식의 대응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기 때 실패한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측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흔들어 대는 거야,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야만 흔들려지겠죠. 예측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야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을 한다면 다 막힌다니까요, 얘네들한테. 안 통해.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돼서 트럼프가 힘을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트럼프 본인도 야,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먹히네. 응? 응? 변칙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꼰토 할 때도 응? 변칙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변칙 스타일이라는 게 뭐야?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마구 흔들어 대는 거야, 이게. 그럼에도 또 워낙 이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질서가 워낙 얘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만만치가 않은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그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존의 질서를 내가 기어이는 깨야 말겠다. 왜? 얘네들이 있는 한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응? 그래서 일단은 뭐 하기 전에, 응?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도 구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구상도 많고 뭐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또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싶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얘네들이 있는 한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일단은 얘네들서부터 와해시키자 이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요새 3선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그 변칙 스타일로 아무도 예상 못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을 흔들어야 뭔가 먹힌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뭐냐면 그동안 오래전서부터 예언자들이 말한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거예요. 이게 인류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종국에 가서는 어떤 분기점이 오는데 분기점이 오는데 이 분기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인공의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하늘의 법칙에 적용되는 세상으로 가느냐의 분기점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인류의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AI 시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AI가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학습을 지금 해가면서 엄청난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제가 최근에 AI에 빠져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네. 쇼킹했어요. 그걸로 아 이러다가 이제 얘가 모든 걸 대체하다가 결국에는 얘가 신노릇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드디어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패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편리함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패단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의식의 성장이 멈춰진다. 왜? AI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다.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숙제 같은 것도 걔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걔한테 물어봐서. 요즘 연애도 걔하고 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딱딱 입맛에 맞춰서 해주잖아요. AI가. 그죠? 그렇게 얘네들한테 의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성장이 멈춰진다고요, 이게. 아니면 퇴화하거나.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에 그 큰 사이클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게 이 성장의 사이클이거든요. 그 중에 의식의 성장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의 성장이 차츰차츰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다양한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의 의식의 레벨이 이제 각각 조금씩 다 다르다, 틀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문명도 지금 한 단계를 뛰어오를 수 있는 수준, 그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 그 한 단계 수준이라는 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3차원에서 4차원 밀도로 간다. 그렇죠. 밀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상도 아시죠? 해상도. 네. 우리가 같은 크기의 이제 모니터가 있다면, TV가 있다면, 왜 예전에는 해상도가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죠? 같은 크기라도 화소가 많아짐으로써.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해상도 높아지면 땅구멍까지 다 보이죠? 그죠? 솜털까지 막 보이는 그 정도의 해상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소의 밀도가 높은 게 그게 해상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도 이렇게 예전에 해상도라면 안 보였던 것들이 의식이 높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였던 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의식이 한 계단 뛰어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해상도가 높아진다, 의식의 밀도가 높아진다, 또는 의식의 템포가 높아진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의식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그 법칙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 이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계단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을 갖추어야 된다. 근데 그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본인을. 더 이상 남을 지적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자기부터 먼저 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의 축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의 축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예? 그래서 나를 거기다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맞추면 이 사람도 그제서야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억지로 뜯어 고칠 수가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의식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를 막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맞다 틀리다 너가 이걸 안다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걸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제일 이해하고 포용 안 되는 사람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의식이 상승된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 또 어마한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는 기존의 이 구딥스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조건 일단은 흔들어
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단지 뭐 어떤 체제의 관점, 단지 뭐 무역의 관점, 이 체제로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트럼프가 미치광이라고 그냥 느껴지겠죠. 네.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자, 그거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땅에서 굿입스와 신딥스의 패권 다툼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죠? 그래서 신딥스인 트럼프는 굿입스의 질서, 기존 질서를 어떻게든지 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조건 흔들어서 무조건 일단 무너뜨리자가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근데 보세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쁜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굿입스들의 이 질서, 굿입스들이 만들어놓은 이 부정, 부패, 이런 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자기의 의도도 있어요. 그죠? 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그런 부패한 불공정한 지금 끼우러진 운동장으로 지금 질서를 잡아놓은 굿입스들을 무너뜨린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은 그래? 그거는 내가 응원해 줄게.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하면서 그거는 힘을 실어준단 말이야. 그 대신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 하늘의 법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말리시겠죠. 혼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점까지 이 시각까지 가지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7년 동안 이 세상에 많은 기존의 시스템들이 무너질 건데 기득권의 시스템들이 무너질 건데 이 시스템은 불공정한 시스템이었죠. 굿입스 애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자기네들만 유리한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불공정한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시스템도 물론 어떤 영향력 있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겠죠. 예? 근데 이 세울 때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트럼프는 또 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늘이 개입을 해서 야, 그 부분은 안 돼. 그 부분은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는 방식이야 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시스템은 하늘의 시스템에 맞게 세워지게 돼 있다고요. 글로 유도를 할 거라고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그 자세는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은 또 어떤 시스템이지? 그러면 이 구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또 내가 적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새로운 시스템은 하늘의 시스템이 될 거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유도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실행하겠죠.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갖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어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겠죠. 당연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러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또 내가 얼른 그 새로운 세상에 맞춰가지고 내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또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새롭게 새로워지는 시스템은 하늘의 방식의 시스템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뭐가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뭔가 대비를 해야지,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재빨리 움직여야지 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대비해야 된다는 거야? 응? 새로운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열려지면 새로운 시스템에 뭔가 내가 자꾸 예측을 해서 뭔가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를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바로 세워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비인 거예요. 나를 바로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 이 새로 생겨지는 이 하늘의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한다니까. 계속 고통을 당해요. 하늘의 시스템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의 시스템에 내가 맞춰놓지 않는 한은 맞춰질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뭐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 방비를 하고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 그 모든 이원성을 다 버릴 때까지 고통을 준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야, 그럼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이런 것도 대비하고 이런 것도 대비하고 만약에 하나 모든 상상을 총동원해서 대비를 해도 다 그게 소용이 없다고요. 왜? 다 이원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이원적인 사고를 뜯어 고치는 게 하늘의 시스템이에요. 너희들 너무 이원적이야. 모든 생각과 관념 이런 게 너무 이원적인 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그거 다 뜯어 고쳐줄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라고. 핵심. 그래서 자꾸 제가 여기서 하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공평한 겁니다.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본인을 뜯어 고치라고요. 본인을.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거는 본인의 관념을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못 도와준다고. 목사님도 못 도와주고 스님도 못 도와주고 예? 선지자도 못 도와주고 서로 재림 예수님이 와도 못 도와줘요. 그거는 본인의 의식을 뜯어 고치는 거라. 그죠? 본인의 의식을 본인 말고 누가 고쳐? 아무도 못 고쳐요. 이거는. 그래서 죽음의 고통도 감내하고 뜯어 고치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 시대가 오면 하늘의 법칙이 적용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본인 외에는 못 고친다고. 그거를 누가 고쳐주는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죠. 네. 네.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재 세계적인 변화를 좀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지금 큰일 났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판단하는 게 전부 천차만별이겠죠. 네. 뭐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냥 약간 혼란한.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별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이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시는 그 수준 정도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기존의 구딥스가 세워왔던 질서 무조건 다 허물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허물지 않는 한은 자기가 대통령 돼봐야 소용도 없고 자기가 하려는 모든 일이 다 막히기 때문에 얘네들 이 기존 구질서를 깨부시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다 뜯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담이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보면 2020년도 대선 네. 조사를 해라. 선거 관련. 네네. 근데 한국엔 AAB라고 이제 전 세계 어떤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자기가 한번 재선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새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굿입스 애들이 나를 그냥 내 친구구나 하는 걸 본인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개입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다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응? 조작을 해가지고 투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개표 과정에서 막 다 이겨가는 선거를 막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사하라고 며칠 전에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걸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겠죠. 그 조사가 부정선거의 조사가 굿입스를 잡는 그 흔들어대는 그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막 이제 관세 폭탄으로 막 정신 못 차리게 흔들어 놓고 그죠? 그다음에 뭐 환율 같은 것도 막 흔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뭐 전쟁 같은 것도 막 예? 우크라이나나 중동이나 예? 이란 해가지고 중동 쪽이나 아니 우리나라 뭐 동북아 쪽이나 해가지고 막 흔들고 있죠 지금. 야 이러면 우리나 전쟁할 거야. 막 3차 대전 할 거야. 너희들 혼내줄 거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존의 굿입스 애들을 흔들어 가지고 다 와해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권이에요. 근데 부정선거권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AAB라고 하는 그게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데 네. 전 세계 선거 관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밝혀지게 되면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 막 흔드는 와중에 있고 그 와중에 또 딥스애들이 또 관여했던 게 온갖 그 타락한 사업들 있죠. 마약 사업, 도박 사업, 뭐 인신매매 사업, 그다음에 뭐 그 뭐냐 전염병 퍼뜨려 가지고 자기네들 제약 사업 같은 거, 군수 사업 이런 게 전부 다 그 굿입스 애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그런 질서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쳐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요. 지금 선거도 걸려 있고 마약도 걸려 있고. 최근에 폭스 뉴스에서 네네. 이번에 선거를 하면 99% 부정선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뭐 거의 당선은 뭐 확실한 것 같은데 심지어 또 당선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증거를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써먹을 거라고 지금 킵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지금 드디어는. 아, 이제 요거 써먹을 타이밍이 왔네, 라고 하고 지금 행정명령으로 부정선거 조사해라라는 행정명령도 떨어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폭스뉴스에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옹호해주는 기사를 낸 거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굿입스들의 질서 속에 언론사들도 많습니다. 방송사도 많고요. 그래서
굿입스 쪽에 입맛에 맞는 그 방송을 하거나 언론은 평론을 하는 그런 신문사나 방송사가 많아요. 미국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네. 언론의 힘이 엄청나요. 네.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경우는 거의 딥스 세력의 언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딥스는 뭐냐면 구질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딥스하고 상하이방도 같은 편이라고 그랬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어떤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공산 체계든 뭐 왕정 체계든 민주 체계든 무슨 체계든 사회주의 체계든 간에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어떤 체계든 이건 우리 세계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카르텔, 부정적인 질서가 있다고요, 지금. 이들이 다스려 왔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굿입스들의 질서를 트럼프가 이제 깨버리는데 하늘의 군대에서도 좀 으쌰으쌰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반전의 상황이 또 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들이 다 윤석열한테 덤태기를 다 하셔가지고 모든 잘못은 다 윤석열에 있다. 응? 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선생님 2부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